자, 한 커뮤니티에서 엄청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아는 선배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으로 5만원 내고 밥을 먹었는데 선배가 직접 찾아와서 너 5만원 낸 거 맞아? 라고 하면서 식장 내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던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. 근데 댓글에 5만원 내고 밥 먹은 네가 잘못한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이후로도 이 5만원 사건을 놓고 찬반 논란이 엄청 심했습니다. 일반 예식장, 뷔페 기준으로 평균 식대가 7만원 정도고요. 호텔 코스 요리가 14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5만원 내고 밥을 먹으면 뷔페에선 2만원, 호텔에선 9만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게 반대 입장이고요. 애매하게 친한데 얼굴이라도 비춰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라고 하는 게 찬성 입장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 여론조사에서 청첩장 받기 부담스러운 순위를 정리해줬는데요. 이런 거 있는 것도 신기해요. 직장 상사, 선배가 34%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도 참석을 해줬다는 건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줬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. 요즘은 식장에 가면 10만원, 안 가면 5만원 이 정도가 암묵적인 룰인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오늘은 이런 기능적인 것보다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우리가 축의금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? 축하해주려고 내나요?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내나요? 축의금은 일종의 품앗이, 계문화입니다. 계라는 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, 두 번째로 친목을 다지는 것입니다. 은행이 없던 시절에 마을 사람들이 남는 자산을 모아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만든 게 바로 계문화입니다. 여러 가지 행사에 쓰이는 거죠. 이 품앗이나 계문화의 장점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다 같이 도와줘서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물건이든 돈이든 상관없이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만큼 서로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. 원래 부조가 상부상조라는 단어에서 왔고요. 금전적인 의미와 친목의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비즈니스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. 어쩔 수 없이 서로 계산하게 됩니다.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. 현재 축의금 문화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서로 눈치 보게 만드는 것, 두 번째로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겁니다. 내가 주는 축의금의 액수가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박하게 줄 수도 과하게 줄 수도 없습니다. 그렇다고 정확한 기준도 없죠. 그리고 꼭 줘야 하나? 이런 기본적인 물음을 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은 계속 나가는 상황. 내가 현실적으로 빠듯해서 그 정도의 돈은 못 주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. 때로는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주고 노쇼를 해야 하는 상황.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전부 다 돈이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나랑 친한 A가 돈이 없어서 5만 원을 냈고 적당히 친한 B가 여유로워서 10만 원을 냈으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운 사람인가요? 누군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게 복잡하면 네가 안 내고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인간관계에선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. 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얘는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그런 거리를 만들기 싫은 거죠. 결국 누구나 어느 정도 사회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고 안 내고는 분명 선택이지만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박감도 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. 부모님이 돈을 뿌려놓고 그걸 회수하려면 자식들이 대신 결혼식을 크게 해야 하는 것. 내가 스몰 웨딩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받을 돈이 있어서 반대하고 그게 내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. 이런 게 있겠죠.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축의금 문화의 단점이 보이긴 하지만 서로 돈에 묶여 있어서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. 예전에 우리나라의 결혼은 신랑 대 신부보다 가문 대 가문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양쪽이 서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했고 이런 계문화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하지만 요즘이랑은 다른 거죠. 1인 가구, 비혼주의 이런 건 계속 늘어나는데 내가 낸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낼 돈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. 물론 이게 물가를 반영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맞긴 합니다. 하지만 당장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한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. 작년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가 월 평균 288만원 받았습니다. 그러면 연으로 따져서 3,456만원입니다. 근데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라서 적게는 2천, 많게는 5천만원 이상도 나온다고 해요. 자, 그러면 보통 연봉 수준의 금액을 결혼식에 쓴다는 건데 여기에 집은 계산도 안 한 거잖아요. 당연히 빚은 내겠지만 기준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. 특히 결혼, 육아 이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인 소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브라이덜 샤워 같은 거 이거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가 놀려고 하는 건가 얘기가 많죠. 물론 내 여자친구가 한다고 하면 네. 그리고 아기들 관련된 거 다 엄청 비싸죠. 그러니까 결혼이랑 육아가 거품이 좀 껴있다고 봅니다. 인생에 한 번뿐인데 라는 말로 좀 많은 걸 희생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. 사실 저도 최근에 청첩장을 받았거든요. 저는 너무 고마웠는데 그 형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.
왜냐면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.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밥을 먹었는데 그날의 대화가 거의 돈 얘기였습니다. 결혼식 비용이 얼마고 앞으로 이런 술자리를 몇 번 더 해야 하고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기쁜 얘기보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다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. 결혼은 분명 기쁜 것이고 축하받아야 할 자리입니다. 근데 예비 신랑이 이미 위축돼 있고 마치 영업하듯이 청첩장 뿌리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축하를 받은 사람일까요? 축하를 얻어낸 사람일까요? 서로가 눈치를 봐야 하는 축의금 문화. 좋은 마음에서 오고 갈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지만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, 부조금은 비즈니스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. 누군가는 많이 내고 누군가는 적게 냅니다. 누군가 적게 내고 밥을 먹었다면 그래도 와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, 주는 사람도 최소한 식대가 이 정도니 여기까진 내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과거부터 이어진 우리의 개문화가 지금 시대에 맞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